장 대표로서는요, 이른바 아스팔트 강경 보수 지지층과 함께 친야 강성 유튜버의 지지가 강력한 지원군이 됐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 장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요, 새 미디어의 승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전환기 씨를 비롯해서 강성 보수 유튜버들한테 감사의 뜻을 표한 거고요. 전환기 씨도 즉각 환영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 대표는 경선 기간 내내 전 한국사 강사 이 전환기 씨를 옹호하는 등 이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이 선거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저희 당 대표는요, 이 반타파를 중심으로 전 씨의 출당 요구가 거셀 때도 이 전환기 선생은 당을 지키고 정권을 지키자고 함께 싸운 사람이라고 변호했고요. 또 TV 토론에서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전 씨 중 누굴 공천할 거냐는 질문을 받자 전 씨를 꼽아서 이 당 안팎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자 전환기 씨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고민하지 않고 전환기를 공천하고 배신자 한동훈을 몰아내겠다는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된 건 당원들의 승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보수의 희망을 받다 국민의힘을 다시 살릴 수 있겠다면서 박수를 치며 기쁨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관련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 장동혁 의원이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의 희망을 봤다. 다시 살릴 수 있겠다. 보수의 희망을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5선의 50대 장동혁 대표의 등장은요, 국민의힘 주류의 세대 교체다 이런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요, 이 경선에서 친윤 구주류의 후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왔고요. 본인 스스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윤 어게인 논란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당장 장 대표는 인간적 예의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네, 장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면회 그리고 이른바 이 윤어게인 세력과의 조건부 동행 등을 지속적으로 공언해 왔습니다. 특히 이 장 대표가 쇄신 요구 등을 이 내부 총질로 규정한 만큼 이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장 대표가 이 선거 과정에서 윤어게인 등 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결집시킨 만큼 윤희숙 국민의힘 이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가 됐던 이 인적 청산 요구 등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분당될지 모른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의 면회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장 대표가 지난 경선 내내 이른바 친한계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감추지 않았다는 점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진로와 관련해서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윤 어게인 논란이 심화하면서 친한계 등과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에 국민의힘 과연 한 지붕 식구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인 겁니다. 당장 장 대표가 당내 찬탄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장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를 상대하면서도 이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 통합보다는 단일 대우가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이 특단의 수습책으로 인적 청산을 외친 장 대표는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분열이라며 이 당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당의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결선에서는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도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친한계를 비롯한 찬탄파를 정리함으로써 당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당 안팎의 도전에 맞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찬탄파를 향해서 여전히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원내에선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찬탄파의 중심인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분열을 안고 갈 것인지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 대우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분열 없는 국민의 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장동혁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과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고 그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결단을 하고 가야 우리 당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당 밖으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요. 대정권 투쟁 기조가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서 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후 줄곧 그랬죠. 이 계엄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 박아 왔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를 하겠다. 이 야당 대표로서 정치를 외면할 생각이 없다.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고 악수하고 테이블에 앉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결국 국민들이 보내는 지지율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임 당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당장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주의하게 됩니다. 강성 반탄파로 탄핵에 찬성한 이 중도층 표심을 과연 얻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임기까지 좌우할 그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선거 등을 대비해서 중도층을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되돌릴지 이 과제를 장 대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경 보수층 결집을 통해 이 단기적인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외연 확장과 또 말씀하신 중도층 흡수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이 강대강 대치 전략이 득이 될지 또 실이 될지 당내에서도 우려가 큰데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봉사 능력 있는 분들이 공천을 받는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에 이른바 반탄파에 그것도 강경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서 축하할 수 없다 이렇게 일성을 내놨습니다. 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축하의 말을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 극우 강화 노선의 장동혁 후보가 당선됐다며 전당대회가 아닌 전개대회로 전락했다. 내란의 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거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당대표 결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그런 예상도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1.5선에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급인 장동혁 후보가 직전 대선 후보의 중진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서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득표율 차이는 뭐 0.5%포인트의 아주 근소한 차이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보수층의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변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당장 지금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당 밖의 면에서 본다면 장동혁 후보는 아까 저희도 들려드렸지만요. 취임 소감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아주 강력한 투쟁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거의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강으로 여야가 맞서는 그런 전선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당장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당분간 여야가 강경으로 맞서서 전국이 크게 냉각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 야당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의례적인 축하 인사도 못하겠다. 아마 이런 전례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 장동혁 대표의 선출을 최악의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청래 대표가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얘기했던 건 정치적 수사다.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그 지도부의 대표의 입장에 따라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일성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보수 아스팔트 집회에 선봉에 서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는 대화하겠다,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내놓는 모든 얘기들은 대화를 통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일 뿐이고 실제 대화의 여지를 스스로 차단하고 결국 강경투쟁을 통해서 지지율을 회복한 이후에 주도권을 갖게 됐을 때쯤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 관계 또한 최악의 상황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만나겠다고 했으니 그런 자리에서라도 장동혁 대표가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서 정치 복원에 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내 부분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 인사하시니까요. 아까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요. 찬탄파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정리라는 표현 본인이 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정리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실행에 옮기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당대회 경선 내내 그런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찬탄파의 친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친한계 인사들에 대해서 뭔가 좀 축출 의사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만약에 시장에 옮긴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분당 사태를 맞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동혁 신임 대표의 당선에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을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당원과 지지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당선 일성으로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율이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이재명 정권과의 힘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원과 지지층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아마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뺄셈의 정치를 넘어서 나눗셈의 정치, 나아가서 인수분해의 정치를 하게 되면은 점점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지지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힘의 균형을 달성하는 일 역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치하지 말고 크게 통합함으로써 제대로 정권을 견제하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